지금부터 제8대 회장선거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나와주세요. 기호 2번 나와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정권 교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각 팀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 상대편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필요한가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일단 공약에서 정권 교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외되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임명해서 이제 모든 다양한 사람이 학생회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하리학교 RM이나 TM에서 모두 똑같이 발언권을 갖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발언권을 갖는데 그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외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임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소외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회장 후보님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후보 본인이 팀장이나 회장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소외감을 학생들에게, 임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리학교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인데,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발언권을 갖는다고 해도 학생회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의 경험과 성장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후로도 너는 경험이 적잖아 하면서 회장 후보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소외된 채 학생회를 해보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임명하겠다 했지만 RM이나 팀이 똑같은 발언권을 갖기 때문에 임원을 제한 학생들의 모두 똑같은 발언권이랑 투표권을 갖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리학교는 더욱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소외란 뜻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장 후 본인이 팀장이나 회장단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권력이 재분배된다 하더라도 모두 공평하게 회장단이나 임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호 1번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둘 것이고,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을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임원으로 뽑을 것입니다. 장관과 차관을 하는 문은 열려 있고요.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장관과 차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평등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RM으로서의 평등은 내 권위, 그러니까 내가 RM에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학생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장관이나 회장, 부회장을 하게 되면 그 학생회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짐으로써 그 책임짐의 경험을 느끼고 또 그걸로 인해 성장을 하겠죠. 우린 1번 후보님들은 그 평등의 기준이 권력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경험과 성취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의 임원이 아니면은 성장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외이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느끼지 못할 텐데 왜 네가 그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신은 학생회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 저 사람들이 학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국민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도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정권이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정권 교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유지되어 있던 법과 유지되어 있던 행동 매뉴얼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학생회는 장관, 차관을 밖에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팀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험이 있는 사람만 계속 데리고 나오지 않나요? 영권 가져도 괜찮은지. 저 방금 질문을 한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계속 정해져 왔던 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경험과 장관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건 학생회가 계속 바뀌니까 여러 장관들이 바뀌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디어. 그래도 신원임 분께서는 경험이 많고 7년째 회장 아니면 부회장을 하는 사람한테 경험을 더 쌓아주는 것보다 친구한테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경험을 골고루 쌓아주는 것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저는 7년 동안 회장단을 참여한 게 아니고 회장은 선거에 나온 거고, 제가 회장단을 하게 된 거는 6대 때부터 부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6대 회장님이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으셔서 그때 제가 회장 대행으로 회장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이 마지막 선거고 이제 새로운 후배들에게 이 회장단과 학생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까 유이번 회장님이 말하셨던 건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제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외감을 느낀다랑 소외된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사람들이 학생회에 소외돼 있음에 불구하고 원래 학생회는 위에 보리수 형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는 학생회가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소외감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위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회는 위에 학년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소외되는 사람들은 아주 많죠. 근데 아까 장관을 계속 바꾸면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호 1번 학생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각 학년에서 뭐 잘한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6학년에 이성국 후보님과 5학년에 홍종인 후보님, 그리고 3학년에 강하율 후보님 전부 다 각 학년에서 잘한다고 교수님이 말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만 똑같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더 경험 있는 자들을 학생회로 추대해서 그들에게 더 큰 경험을 주고 계속 학생회를 이어나가게 만들자가 신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 회장성에 나왔을 때 저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학년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노력이 보였던 분들을 데리고 나온 거고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원래 처음에 다른 사람은 다 똑같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고 학교를 생각했던 마음이 제 눈에 더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력하기 때문에 경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껴서 기후이번 회장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왜 남자 후보님들만 있고 여자 후보님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외되고 차별되는 건 여자라는 한 가지 기준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적다, 새로웠다, 이런 여러 가지 소외됨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그쪽에서 지킨 단 하나 여자를 포함되었다 그걸로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우리 학교에는 될덕부가 아니면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학생이 남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차별에 집중할 거였으면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섭외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열정 때문에 뽑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두산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기쁨이도 열심히 합니다. 우진이라고 열심히 안 합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에이스를 뽑아서 꾸린 게 일본 학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열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열정이라고 속이면서 열정과 경험은 조건이 비슷하니까 경험을 열정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민중을 경시하는 행위니까 믿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게 많은 학생들 중에 모두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최대한 보이는 대로 후배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제 눈에 더 그런 노력이 더 보였던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험 있는 자보다는 노력한 자들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한가에 저희의 입장은 필요하지 않다였고요. 최종 발언은 권력이 재분배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회장단이나 임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후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문은 열어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의 통과에 장관이나 차관, 임원이 되고 싶으면 어느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과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과 열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회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실제로 저한테 있습니다. 일단 모두에게 열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학교 행사에 모든 사람을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단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공 교체를 하고도 안전한 학생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기호 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화여행을 한 번 간 사람은 가지 말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각자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화여행 한 번 간 사람은 가지 말자에 반대합니다. 개화여행은 성장의 여행입니다. 사람의 성장이 한 단계를 거쳤다고 멈추지는 않죠. 사람의 성장은 여러 단계입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은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인이라도 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개화여행을 단 한 번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개화여행 한 번 간 사람은 가지 말자에 찬성하는 기호 1번 강하율입니다. 제가 가지 말자에 찬성하는 이유는 개화여행을 한 번 이상 가게 되면 준비하는 시간과 가는 시간이 합쳐서 조금 오래 걸리니까 그 후배들이 못 가잖아요. 후배들도 들떡부도 가고 싶지 않나요? 개화여행? 지금 저 발언은 사실 상당하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배가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후배가 아예 못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개화여행 가고 싶죠? 라고 했는데 사실 개화여행 한 번 가는 것보다 개화여행 여러 번 가는 게 더 끌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는 선배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선배님들도 사실 여행을 정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갑자기 우리 세대에서 여행이 갑자기 멈춰버린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수님이 사퇴를 하셨는데 정말 조르고 부탁해서 학기 중에도 가을에 봄에 선선한 때 갈 수도 있습니다. 꼭 여행은 1년에 2번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동시에 후배들도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한 번만 가야 된다고 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자세히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을 해드리자면 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부터 이제 개화여행을 준비하고 내년 봄이나 여름에 간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화여행 준비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들은 못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선생님의 체력도 생각을 해드려야 되는 게 일단 교수님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새벽 7시나 8시쯤에 올라오셔서 학교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방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맨날 하시다 보면 저희 학교에서는 충분히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그렇게 많은 시간에 가게 되면 그 뒤에 체험학습이나 꽃방울 여행 등 다른 여행들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가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개월 한 번 간 사람은 가지 말자는 데 저희 이유입니다. 개화여행 누구나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호박과 무화과도 개화여행은 한 번씩만 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행을 많이 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씩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자면 혹시 조용률 후보님이 당선되면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초등학교 6학년을 제치고 중학교 1학년들과 함께 개화여행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 하리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개화여행을 정말 좋았다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내가 투쟁하고 노력할 권리를 마음대로 학생에서 제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개화여행 갈 때도 수많은 제한들이 있고 또 그 제한을 풀어야지 갈 수 있는데 아예 여러 번 가지 말자는 것은 오히려 학교 생활할 의지를 더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생들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힘들면 가지 말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박사님이랑 교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저희랑 여행 가서 저희가 더 훌륭하게 잘한다면 오히려 교수님도 박사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화여행을 한 번 간 사람은 왜 꼭
다시 안 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교여행을 가고 싶고 여행이라는 거 엄청 재밌고 저는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장. 아까 기울번 신우림 회장님이 말했듯이 개여행을 일단 누구나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후배를 생각해서 한 번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화여행을 2번 이상 가게 된다 해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번에 못 가면 뭐 또 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철저히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화여행을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개화여행을 시도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강하율 후보님의 질문은 조금 해석하기 난해하다고 봅니다. 이제 개화여행은 사실 성인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의 성장 단계가 성인인가 아닌가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더 잘게 쪼개보면 무수히 많은 단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단계들을 다 제치고 성인인가 아닌가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 성인 관점에서 본 개화여행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개화여행을 한 번 간 사람은 가지 말자에 대해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2번 이상 가게 되면 후배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가도 돼. 어차피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라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학년이 점점 많이 가게 되면 이 후배들이 점점 더 못 가게 되기 때문에 개화여행을 강력하게 한 번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회장 연임제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회장 연임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임제라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임무를 잘 수행했으면 다음 선거 때 학생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선거 투표로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그 평이 좋다고 하면 연임이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임제를 지금처럼 계속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당선 후에 연임에 실패했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런 문제를 막자는 게 저희의 추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낙선하면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결과적으로 찬성한 이유는 그 임기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좀 더 독특하고 새로운 제도를 짜왔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간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한 번 학생들의 전체 검사가 있고 그리고 최대 1년 그 이상으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연임제는 되는데 1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왜 만든 거냐면 그래도 회장을 하면서 1년은 돌아봐야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짰고요. 애초에 연임이 안 되는 이유는 회장이라는 거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걸로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파리 학생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조건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학생회가 양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있었던 보리수 학생회 양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처럼 에이스 학생회 양산 이런 경우로 학생회를 찍어내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임제를 찬성을 하셨는데 회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고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직책인데 회장은 정말 그런 게 굉장히 성장하기 적합한 그 자리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는 거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경험할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그 학생이가 무능력한 학생이라면은 남이 못 먹을 거 자기도 못 먹겠다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임제에 동의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호 2번이 기호 2번 회장님이 말하신 거에 답하자면은 일단은 저희 회장님이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계속 선거 때 투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정당한 투표를 받아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아니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자면 굳이 1년 중 6개월 한 번의 평가가 없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탄핵이나 학생들이 대부분 찬성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필요한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학생가 계속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뭐 6개월 임기 6개월 한 번을 못하면 그 다음에 회장으로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거를 학생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거를 계속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생회와 회장단의 능력은 좋지 않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어찌저찌 진행하게 됐다던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보리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보리수가의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리수가 잘 못하지만 계속 보리수의 학생회가 머물게 해줬잖아요. 그런 사태가 또 재발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이 좋지 않고 탄핵당할 뻔한 학생이었는데도 또 이렇게 보리수 소속의 신우리 후보님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의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보리수 회장단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회장으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보리수라 표현하기보다는 오동준 회장님과 제가 보리수에서 회장단을 한 사람은 이렇게 2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수가 회장단을 하는 일은 이 8대 선거가 제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이면 저희 나이가 중3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 이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리수는 더욱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저만 보리수지 나머지 부회장 후보님들은 저희 떡부와 선인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호 2번이 주장하신 대로 그 기간을 하면 경험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중간 학기에 회장이라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남은 1년 동안도 다시 돌아봐야 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똑같이 경험하려면 독점이나 독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다 막아야지 완벽하게 독점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이었습니다. 네, 이번 회장 연재가 필요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했고 그 이유는 연임을 하려면 선거라는 평가로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는 낙선 아니면 당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학생들이 그 전 임기에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냐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임이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에 나온 시구 세대 교체가 보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임원들을 하고 싶다면 각자가 어느 곳에서든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해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상 기후 1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만의 그 민재 말고도 부회장은 결탁부 경험도 없고 이런 애들도 충분히 부회장 할 수도 있고 경험도 없는 아이들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민재를 하면 학교가 부회장도 회장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민재를 평소에도 본 것 같으면 막 부회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일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소외됐다고 쳐도 얘가 부회장으로 나왔으니까 부회장으로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재 하는 행동으로서는 부회장으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왜 민재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지금 민재가 아무 준비 없이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그러지 뒤에 저희끼리 있으면은 저가 회장이니까 충분히 민재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민재가 한 말을 제가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도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재여야만 했던 이유는 일단 민재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민재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민재가 회장감이 되고 부회장감이 되면 결덕부에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재가 성장하게 되는 걸 바란 것입니다. 왜냐면 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저는 학교 운영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행복해하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생회와 회장단 임원들의 성장입니다. 그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우선시했기 때문에 민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후 2번에서 기후 1번 회장단이 민재만 가지고 학생회를 꾸렸다라고 하셨는데 성국이랑 그리고 하율이랑 잘하는 사람들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기후 1번의 그 목적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회장을 뭔가 잘하는 사람으로 뽑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재와 원준이를 부회장으로 뽑으면은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좋은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지 궁금하고 또 그 아까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교수님의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수님의 칭찬을 받는 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후보들은 전부 다 교수님의 칭찬을 받는 층이잖아요. 교수님의 칭찬을 받지 않고도 열정적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주영이도 있을 것이고 기쁨이도 있을 것이고 우진이도 있을 것이고 유진이도 있을 것이고 한율이나 도윤이란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교수님의 칭찬을 받고 교수님이 잘한다, 좋다 하는 사람들을 고른 이유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아까 그 유준이가 민재 그 했을 때 그때 그 조영률 회장 후보님이 그 자기는 민재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민재의 권리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권력의 독점 아닙니까? 그거는 민재가 선을 넘고 학생의 활동에 엄청 큰 방해가 될 때만 그렇게 할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재가 해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 중에 막 이야기를 하고 손동작을 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더 성장시켜주고 싶고 해서 그런 것이고, 컨트롤이란 말은 좀 언어 사용에 부적절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컨트롤보다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 전에 용유리 분이 1번이 왜 거기서 칭찬을 제일 많이 받는 얘들만 골랐냐 라고 했는데 다른 얘들은 왜 안 골랐냐. 근데 예전에 이걸 하기 전부터 지금 우리미 형이 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얘들한테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그다음에 할 거라는 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일단 그 얘들이 잠깐 동안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일단 1번이 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다 공평하게 하려면 일단 모든 학생들이 다 회장이랑 부회장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회장의 임기를 도대체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몇몇 애들은 70세가 돼야지만 부회장, 회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가 말하는 평등은 학생회로서의, 학생회를 해본 경험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성장함으로써의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외되어 있지 않고 갑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은 굳이 학생을 또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학생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임원도 대폭 늘릴 것이고, 학생 임원들 말하는 거네, 각 부서 임원들. 그리고 또한 행사팀을 일시적으로 꾸릴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팀 운영으로 또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인들과 임원들의 경계가 섞이도록 만드는 게 어느 정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일단 다 공정하게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만약 그런다면 왜 지금 여기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학생회에 참가를 못했을까요? 과연 똑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노력이 좀 덜하고 학생회를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하지 않은 얘를 그냥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학생회에 막 올려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을 과연 할까요? 이게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건 공산주의 사상인 것 같은데, 이런 사상에 예전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학생회가 치열해지고 학교도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봐서 소외되어 있지만 언제든 학생회를 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저의 대상이 되겠죠. 아까가 말한 것처럼 열정을 했으나 교수님이 칭찬을 안 해준 사람들, 아니면 할 의지는 있으나 안 드러나는 사람들, 그렇게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계획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교수님이랑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랑 선생님이 민재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건 좀 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민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재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이제 출마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성장한 케이스이고, 네, 민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외에 또 다른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연이라던가 유준이라던가는 굉장히 활약해서 인정하고 있는 인재들인데 왜 그들도 특별히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 학생으로서 더 해볼 만한데, 그리고 애초에 안 해보기도 했는데 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입니다. 잠깐만요. 그 제가 방금 이제 이름 나와서 말한 거긴 한데 그 지금 민재도 그렇고 제가 전에 회장단 나왔다가 제 개인 사정으로 회장단을 못했어요. 근데 민재도 못했지만 저랑 주현이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저랑 주현이를 그냥 빼놓고 그냥 제일 문제 있는 민재만 하는 건데 그 이제 출마한 후에 이쪽 회장단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신유준 하구를 섭외를 할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제 나오고 난 뒤로 굉장히 여러 번 접촉 시도하고 굉장히 여러 번 함께 하려고 한 거는 잊지 않으셨죠? 굉장히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노력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화여행도 있었는데요. 개화여행을 2번 가자고 했는데 개화여행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죠. 지금이 2023년입니다. 이 형들은 개화여행 갔고 또 한 번 더 가면 2024년쯤에 가겠죠. 그때 6학년은 중1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학년은 6학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다음에 6학년이 또 한 번 더 가면 그러면 얘네들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내려갈 만큼 나이가 점점 커져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벨떡구도 그렇고 지금 7세들도 점점 늦게 개화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화여행을 여러 번 가지 말고 그냥 호박 형들처럼 새로운 여행을 만드는 거예요. 어떨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화여행이나 새로운 여행이나 여행 한 번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1년에 한 2-3번 간다고 가정하면 여행 횟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연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사실 그 의견이 아까 이쪽에서 했던 주장과 굉장히 비슷한데 질문자랑 학생이랑 짜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같이. 아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8대 회장선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